근데 제가 본 건 좀 무서운 다른 걸 봤어요. 8.13 대책이 남긴 세 가지 차가운 진실은 뭐냐면 제가 본 건 이래요. 공급의 숫자는 다 허공에 있었습니다. 속도정일수록 속도 있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믿게 호도하면 믿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주민에 의해서 외곽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드디어 이제 막고 막았던 뚝이 뚫리나? 고통을 감내하란 건가? 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어제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비한 면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는데 뭐 그럼 보완하시겠죠. 근데 제가 본 건 좀 무서운 다른 걸 봤어요. 정부가 드디어 손 놨구나, 인정했구나, 어떤 뚝이 무너지는 느낌? 그게 무언지를 오늘 제가 얘기할까 해요. 정책의 미비한 면도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 인재서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느낌이요. 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보시죠. 자, 수도권 23만 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23만 호 단어, 청년, 속도. 사실은 정부 홍보물 같습니다. 과연 저게 현실성 있는 건지 보시자고요. 자, 우선 저는 한마디로 몇 마디 오늘은 먼저 정의하고 갈 건데 착시를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 거는 주거 전쟁의 서막. 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주거 지옥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8.13 대책이 남긴 세 가지 차가운 진실은 뭐냐면 제가 본 건 이래요. 공급의 숫자는 다 허공에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멸실의 시대. 결론 인지 와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얼마나 집이 부족했는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건지 특혜를 주는 민간 사업자는 대출 이자도 대준대요. 더 중요한 건 시간차 공격.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집이 부족하겠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나마 누구 한 10년 버티면 되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안 올 것 같아요. 짜증나더라고 이번 정책 푸는데 사실은. 자, 정부의 약속 23만 호에서 재건축 재개발 동의율까지 완화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빡빡 밀어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가져온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왜 뽑아서 가져왔냐면 좀 짜증나서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정부 관계자들한테 장난치나? 이런 느낌? 왜냐하면 보세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하나, 적기에 둘, 저렴하게 3.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 제품을 얘기할 때도 맞지 않는 얘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가장 원하는 입지가 있는데 아니 원하는 물건이라고 얘기할게. 거기에 최적의 타이밍에 저렴하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짓는 우리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수입합니다. 즉 우리말도 쉽말로 뭐냐면 우리말로 가격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입지인 도심에는 정부 땅이 많이 있냐 없냐? 없다. 뭐 태릉 일부 얘기하고 용산 일부 하지만 일부다. 없어요. 즉 정부 마음대로 토지 가격을 정하지도 못한다. 근데 적게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의지가 모이는 사업이라 타이밍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를 너무 누가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뭐 하지 마 이러죠. 근데 저거를 젊은 사람들이 믿게 저렇게 호도하면 믿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숫자가 허공에 있다 그러냐면 저거죠. 전체 공급 숫자 중에서 한 10%, 11% 내외는 위치를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몰라야지 잘. 입지 확정이 된 곳만 얘기하는 거고 강서, 남양주, 광주. 강서 서울이죠. 가까운 경기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 입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뭘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재개발, 재건축 다른 말 필요 없죠. 당근 줄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성. 너희가 빨리 가야 항상 싸우는 게 돈이 안 되니까 돈 되게 해줄게 착공을 해라. 조기 착공이 뭐예요? 빨리 부셔라. 그래서 빨리 파괴하면 거기 살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주를 나와야 된다. 좀 갈 집이 있을 때 아주 임대 폭등시기에 잘한다. 욕 나와요. 일반 사업자는 얼마나 정보가 급하면 대출 이자도 지원해준다. 특혜 아닌가요? 건축업자 일반 사업자가 돈 많은 사람 아닐까요? 항상 그게 왔잖아요. 저는 저기서 무서움을 본 거예요. 저 정책까지 나올 정도면 저분들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국가는 데이터가 더 많죠.
무섭더라고. 드디어 이제 막고 막았던 뚝이 뚫리나? 고통을 감내하란 건가?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매입임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청년층을 위한 뭐 이런 거 이제 아니면 좀 청년층 외에도 이제 노년층이나 좀 저소득층 위한 건데 건설업자를 또 특혜를 주는 거죠.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 저게 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냐면 큰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큰 땅에는 뭔가 건물이 있어요. 좀 크면 클수록 세입자가 많아요. 거기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사무실 수도 있죠. 대한민국 임대차법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으려면 거기도 내보내야 되는데 명도 문제. 쫓기가 쉽지 않다. 즉 큰 땅을 찾기도 힘들고 그 명도가 필요 없는 땅을 찾기는 거의 별따기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 동 한 동 조그만 거 해갖고 공급이 많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요. 공급량을 늘리기 힘들다고 쉬운 말로. 또 화딱지 났던 거 인제 와서 수도권 주택 공급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분 알았잖아. 근데 여태까지 뭘 밀어줬는데 인제 와서 뭐 이주비 대출 말 많으니까 재개발 동일 완화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규모 이주를 일으키겠죠.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돼요. 여기 임대 사시는 분들 되게 무서워하셔야 돼요. 정부의 의지는 그래서 빠른 공급인데 결론은 철거. 이제 비아파트 공급으로 수요 사겠다는데 단기적으로는 빌라나 이런 것도 쉬운 말로 빨리빨리 지어라. 짓기 쉽지 않아요. 땅값 올라서 원자재도 비싸요. 뭐 혜택 다른 거 별거 줬어요? 좀 더 풀어야 돼요. 청년층 여기 보지만 명도 문제에다가 빈 땅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멸실의 시대인데 가속의 역설이죠. 정부가 이제 와서 툭 던진 거죠. 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것 같아. 특히 재개발 쪽. 그게 아니라며. 그때 토론에서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정부의 수장께서 별로 뭐 주택 공급적인 면에서 별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이제 와서 동일 완화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뭐 미국에 가면 뭔가 저금리 시대 또는 뭔가 이렇게 임대가 폭등하기 전에 형이 그 임대를 잘 끌고 갈 전세 사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도 그때 공급을 좀 확 늘려서 분명히 기회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은 놓쳤잖아요. 내가 그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 절벽까지 임차인들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활성화해버리면 저긴 어떡하라고. 죽으란 거지 뭐. 서민 주거지 다세대 다가고 제 뒤쪽에 있는 건 철거란 단어예요. 자, 동일 완화하고 해서 속도전일수록 속도 있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음마 아파트 보시니까 세입자들 나가라고 소송부터 제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2주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토네이도에 많은 분이 쓸려가겠죠. 상당 부분 문제는 부시는 건 저가주택이라 싼 주택 없죠. 여러분이 아파트만 노려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 더 밑으로 내려가요. 특히 요즘에 저가주택 중에서 뭐 빌라도 겨우 뭐 투룸 짓지. 요즘에 방 3개짜리는 별따기예요. 아무도 안 짓거든. 한 4, 5년 전부터. 전세사기 이후로. 진짜로 몸테이크를 생각할 시대가 됐어요. 재개발 장기를 보면서. 언제 끝날지 임대지역 모르죠. 누군가는. 근데 임차인은 그 사람들 위한 집은 짓지 않아요. 부시기만 하지. 수많은 이주민에 의해서 외곽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외곽에서 잘 안 나가던 나홀로 아파트들 버텨보세요. 지금부터 시대가 왔어요. 이주의 시대가. 장기간 공백인데요. 이 시간차 공백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조합원한테나 임차인한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자, 마무리하죠. 이번에 봤는데 정부 홍보는 와 했는데 청년 주택 공급도 큰 의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입 임대니 뭐니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아까 보자 마무리 한 페이지 있어 볼까요? 이 정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숫자는 허공에 있다. 멸실 시대가 핵심이에요. 시간차 공격이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거냐면 각자 도생해라. 내 뚝을 막았어요. 저희 큰일 날까 서민들 큰일 날까 봐. 근데 붕 열어준 느낌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공급을 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금융 다른 정책에서 막고 있어요. 이걸 지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러분한테 8.13 대책에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각자 도생 시대고요.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일 중요한 거 느낀 건 뭐다? 정부가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이자까지 대신 내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빨리빨리 발품 팔아서 움직이세요. 그렇게 쉽게 앉아만 있다 큰일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